요즘에 보는 한국은 실패를 난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그냥 앉아만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서 울면서 후회하는 것보다는 실패해도 도전해 볼 수 있는 게 나은 거지. 이거 틀리면 어때요? 누가 뭐라 그래요? 틀렸다고. 성공하신 대표님들 보면. 지식인사이드 구독자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유타에서 온 컵밥 송정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컵밥을 많이 판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3,500만 개 정도를 팔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인사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들도 있잖아요. 살면서 3번의 좋은 기회가 올 건데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는 이런 말들이 좀 있잖아요. 저는 그 말에 굉장히 동의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제가 어떤 일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었을 때 그 기회가 이렇게 지나가면 그거를 기회라고 읽을 수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전혀 공부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거는 진짜 항상 1등을 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랑 어울릴 수 있는 요식업 쪽에 웨이터나 이런 것들을 서비스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는 제가 팁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되게 유명했었던 사람이에요. 팁 많이 받는 걸로. 근데 그거를 그냥 좋아서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또 세일즈를 할 수 있는 경험이 있었는데, 열심히 세일즈를 했을 때 그 세일즈가 정말 재밌었고 제가 너무 즐거웠었어요. 오늘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사람을 꼬실까, 어떤 사람 손금을 봐주고 어떤 사람의 관상을 봐주고 라는 걸 되게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찾았고 그걸 열심히 했잖아요. 그때는 제가 그 일을 왜 해야 되는지를 몰랐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 기회를 통해서 꿈이라는 비슷한 친구를 만났을 때 그걸 잘 하기 위해서 제가 예전에 좋아했었던 그 과거의 경험들을 하나씩 다 땡겨왔었어요. 예를 들어서 트럭을 딱 열었는데 사람이 안 오잖아요. 그럼 그 예전에 좋았었던 춤을 추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제가 아는 건 그것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걸 보고 즐거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줄을 서게 됐었고. 근데 이제 트럭이다 보니까 유타는 겨울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래서 많은 푸드트럭 하시는 분들이 겨울에는 매물이 많이 나와요. 저는 그걸 모르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전 재산을 다 투자해서 트럭을 열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예전에 배웠던 세일즈, 손금 보고 했었던 그런 걸로 해서 회사나 학교나 공무원에 있는 그런 데 찾아가서 캐더링을 잡아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또 그 긴 겨울을 또 넘어갈 수 있었고, 또 배웠었던 마술이나 이런 것들을 또 손님들한테 보여주면서 그분들이 즐거워하는 것들이 한 피스 한 피스가 이렇게 맞춰지면서 컵밥이라는 단어가 저한테 딱 쓰여지면서, 아, 이게 내가 꿈꾸던 꿈을 만난 거고 내가 여기를 채워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정확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꿈은 그냥 하루아침에 딱 나타나고 이거다! 와!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기회가 오면 내가 했었던 것들로 채워나가면서 확신이 들면서 이렇게 와요.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만약에 10년 뒤로 돌아간다면 뭘 바꾸고 싶냐? 어떻게 더 잘할 거냐? 이런 질문을 저한테 던진 적이 있거든요. 정확하게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뀔 건 하나도 없다. 왜냐면 저희 10년 전에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보다 더 잘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가고 싶지도 않고요. 이걸 또 반복하고 싶지도 않고요. 더 잘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저희들은 뭔가를 결정했을 때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후회는 없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되게 흥분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늘 다짐하는 게 있어요. 그게 오늘은 더 행복하게 살자, 그리고 더 정직하게 살자, 그리고 더 열심히 살자예요. 되게 기본적인 거예요. 저는 그 3가지가 저한테 가장 중요한 거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는 회사에서 첫 번째 인터뷰를 할 때도 너 행복하냐?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만큼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저한테는. 제가 어떤 사항을 하나 말씀드리면, 예전에 미국에서 되게 큰 이벤트가 있었어요. 슬라이더 시티라는 물 이렇게 틀어놓으면 언덕에다가 이걸 깔아놓고 200m, 300m를 튜브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이벤트예요. 그 상품을 제가 한국에 최초로 갖고 왔었어요. 그래서 신촌 한가운데다가 그걸 깔았어요, 제가. 근데 거기에 정말 많은 분들이 기사, 카메라, 텔레비전도 나올 정도로 그런 화려한 곳이었어요. 근데 아는 동생들이 용산에서 열정도라는 거를 만든 친구들이 있어요. 그 열정도는 예전에 망한 골목을 그 친구들이 만들어가지고 한 되게 특별한 곳이에요. 거기에 딱 들어갔는데 조그만 트럭들이랑 조그만 자판대 같은 야광봉 같은 것도 팔기도 하고 그림 같은 것도 그려주고 춤도 추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에 딱 들어갔는데 그게 저한테 확 들어오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조그맣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이런 데인데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왜 신촌 사거리에서 카메라들이 여러 군데 있는 데서 연예인들이랑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제가 그날 저녁에 파트너들한테 전화해서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 이거 그만할게. 그래서 투자도 많이 하고 시간도 많이 보내고 막 했거든요. 제가 지분도 있고 다 포기한다. 나 이거 안 해도 되니까 나 여기서 트럭 하는 분들이랑 이야기 좀 하고 미국으로 돌아가겠다. 그거 다 놓고 돌아갔어요. 혼났죠. 와이프한테도 혼나고 파트너들한테도 혼나고 뭐 하는 거냐. 근데 저한테는 그만큼 그게 중요해요. 제가 즐거워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직해야 돼요. 이 정직해라는 말이 굉장히 뭐야 그게 또 이런 게 있는데 인생을 살면서 느낀 게 세상에는 부자도 진짜 많더라고요. 똑똑하신 분들도 진짜 많아요. 근데 의외로 생각보다 정직하신 분들이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목표가 정직하자라는 걸 두 번째 넣을 수 있었던 거예요. 세 번째는 열심히 살자. 이거는 제 어떻게 인생의 모토기도 해요. 제가 열심히 살지 않으면 저를 바라보고 있는 친구들이나 저를 바라보고 있는 가족 구성원들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저희 자녀들이 담배를 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담배를 이렇게 뽁뽁뽁 피면서 야, 니들 담배 피면 안 된다 라고 했을 때 저희 아이들이 과연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 말이 얼마나 힘이 있을까요? 제가 열심히 살지 않으면 과연 저희 직원들도 열심히 살까요? 그래서 그 세 단어가 저한테는 동기부여를 주고 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그 세 개를 제가 꼽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한동안 많이 오지 못했잖아요. 외국에 있었으니까. 근데 예전에 있었던 한국과 요즘에 보는 한국은 장점이 진짜 많아요. 발전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는 돈도 필요 없이 그냥 탁탁탁탁 되는 거 이런 것도 너무 좋기는 한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것들이 하나가 있어요. 그냥 좀 화가 많으신 것 같아요.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뭐 연예인들이나 뭐 인플루언서들이나 뭐 유튜버들이나 이런 이게 공인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사람인지라 실수를 하게 되잖아요. 한국의 문화가 요즘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진짜 그거를 기다렸다는 듯이 정말 많이들 가셔가지고는 그거를 막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조금 안타까웠어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모두 다 실수를 하는데 정말 그분들이 찐 팬이라고 하면 그분들에게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응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나도 내일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조금만 이렇게 팔을 살짝 내려놓으시고 내가 응원할게. 근데 또 반복하지는 마. 그렇게 서로 이해하면 훨씬 더 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저희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당연히 미디어에는 좋은 것들만 나와요. 컵밥 잘하고 있고 얼마 했고 전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응원 많이 해주세요. 열심히 할게요. 그런 부분들을 좀 하이라이트 해줬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라도. 그리고 되게 조심스러운 단어가 더라는 단어예요. 더 해야지. 그 더를 잘못 사용하면 저를 한없이 불편하게 만드는 곳으로 가게 만들더라고요. 1,000,000원 했어? 1억 해야지. 10억 해야지. 100억 해야지. 계속. 그러면 행복하지 못해요. 왜냐면 더라는 단어를 딱 생각했을 때 나는 100억을 했지만 내가 목표한 더에는 500억이기 때문에 나는 마이너스 400억을 한 사람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한테 칭찬을 해주면서 주위에 같이 온 사람들한테 칭찬을 해줄 수 있는 태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월급을 내가 50만 원을 받았지만 100만 원이 됐어. 200만 원이 됐어. 라고 하면 어느 순간 딱 멈춰서 하늘도 보고 좋은 음악도 들고 여행도 가면서 잘했네? 내가 50만 원 벌었는데 지금 200만 원 버니까 150만 원치 잘했네? 이런 태도를 좀 기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어른들이 그런 얘기도 하시잖아요. 야, 아무리 힘들 때 하늘 한번 봐라. 이런 얘기가 괜히 있었던 얘기가 아니라는 거를 제가 요즘에 많이 느껴요. 저도 그렇게 더 생각들이 많이 들었는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영향들을 많이 끼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덜을 내가 더 사랑해야지. 내가 더 정직해야지. 내가 더 나 자신한테 칭찬해야지. 그건 좋은 말이죠. 덕이라는 친구는 되게 특별한 친구예요. 짧게 말하면 뉴욕 월가에서 온 친구고요. 골드만삭스 본사에 있다가 시타달이라는 역사상 알아주는 헤지펀드에서 들어가서 한 6천억 정도를 자기가 매니징하던 인베스터였어요. 근데도 이런 것들을 다 두고 저랑 함께 한국 브랜드로 세계를 정복하고 달까지 정복하고 싶다라는 포부를 가지고 온 친구입니다. 저한테 어느 날 형 제가 잠을 잘 못 자게 하는 그런 질문 하나가 있는데 이걸 해결이 안 돼요, 형. 뭐야? 그랬더니 지금 우리가 처음으로 컵밥을 만들어서 미국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 대기업이 이걸 보고 몇백억을 투자해서 딱 들어와서 그냥 100개를 쫙 깔아버리면 우리가 더 이상 처음 한 사람들이 아니게 돼버린다. 죽도 밥도 안 되게 돼버리는데
있는데 그게 자기 잠을 못 이루는 질문이래요. 어떻게 해결할까요? 제가 그랬어요. 간단한 것 같은데? 샤크탱크에 나가자. 샤크탱크가 사업하시는 분들은 되게 잘 보는 그런 프로그램이세요. 5명의 투자자가 나와가지고는 앉은 다음 저희가 나가서 저희 회사를 피치하면 이 회사 괜찮네? 내가 얼마 투자할게? 내가 지분 얼마 줘? 이렇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거기 나가자. 저희는 돈을 투자받으려고 했었던 사람들은 아니에요. 근데 이슈가 필요했죠. 어떻게 우리가 퍼스트 무브라는 거를 전 세계 사람들한테 알릴까였어요. 그럼 그것만큼 좋은 데는 없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어플라이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에 말 큐번이라는 한 5조에서 6조 정도를 가지고 있는 사업가세요. 되게 유명한. 그분이랑 딜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많은 이슈가 됐었어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이런 부분에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이걸 한번 해보자. 안 될 수도 있죠. 그냥 앉아만 있으면서 어떻게 해 하면서 울면서 후회하는 것보다는 뭔가 해보고 실패해도 다른 걸 도전해볼 수 있는 게 나은 거지 그냥 주저하고 싶지 않아요. 전 그럴 때는 되게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틀리면 어때요? 다른 것도 쓰면 되잖아요. 누가 뭐라 그래요? 틀렸다고. 또 해보고 하면 그게 남는 답이 있어요. 그럼 그게 정답인 거예요. 성공하신 대표님들 보면 그분들이 한 번에 답 쓴 분들 많이 없어요. 대부분 분들은 진짜 많은 걸 써서 틀렸다고 맨날 체크당하던 분들이 결국에 포기하지 않고 딱 썼는데 그게 맞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고만 있는 거를 그냥 믿지만 말고 믿는 거를 액션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공부를 안 해봤고 다른 건 못하지만 그런 부분은 좀 합니다. 안 되면 또 하고 해서 내는 답을 저는 좀 잘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지만 이분만큼 좀 저한테는 되게 특별한 분이에요. 그분이 홍성태 교수님이라고 마케팅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레전드십니다. 근데 제가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갖고 그분한테 많은 걸 배웠는데 어느 날 저한테 송 대표 외국에 출장을 갔다가 중국의 어떤 시골 마을에서 크게 써있는 문구를 하나 읽었는데 이 문구가 너무 특별해. 그래서 내가 송 대표한테 이거를 이야기해 주고 싶어. 근데 이 이야기는 송 대표만 꼭 가지고 있어. 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지 모르는데 말하지 마 라고 얘기하면서 저한테 얘기했는데 제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냥 1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 문구 때문에 지금도 오늘 하루하루를 열심히 싸우면서 나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그 말을 꼭 나누고 싶어요. 위기를 낭비하지 마라. 절대로. 라는 말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이 단어들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제 카톡에 딱 적혀 있는 말이 있어요. 벽을 밀면 다리가 된다.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냥 벽이 있네? 돌아가야지? 제 성격이랑 안 맞는 것 같아요. 벽이 있는데 뭘 해야 되지? 조그만 용기를 가지고 이걸 밀어봤는데 이게 밀어지더라고요. 그게 저한테 기회로 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앞에 있는 그 벽을 밀고 기회로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부족하지만 저희가 부족한 사람들이 부족한 책을 냈습니다. 성공한 이야기가 들어있지는 않아요. 저는 아직 성공하지 않았거든요. 컵밥은 15살에 정말 사춘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고요. 실패한 이야기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우리가 결정하고 전진해야 되고 마무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결심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고 공감해 주시고 저희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실수하는 일이 있더라도 서로가 응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책에 나오는 말이고 TV에 나오는 말이긴 하지만 실패는 중요한 선물인 것 같아요. 저한테 실패는 매트리스 같은 존재예요. 한 번의 실패가 하나의 매트리스고 두 번의 실패가 2장의 매트리스고 그래서 제가 자주 떨어질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주 떨어지고 있고 그렇게 떨어졌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떨어지면 그건 수습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매트리스 하나가 있을 때는 충격이 조금 덜해요. 근데 3장이 있고 5장이 있고 10장이 있으면 떨어지면 괜찮아요. 일어날 수 있어요. 많이 해봤으니까. 저한테는 그래서 실패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도 너무 실패를 어려워하지 말고 난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시지 마시고 조그만 실패들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2층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1층이 필요하고요. 3층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1층, 2층이 필요하듯이 조금씩 욕심내지 마시고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작은 실패들을 경험하시고 올라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한 계단 올라가다 보면 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잘하고 있어. 네 말이 맞았네. 야, 너 행복해 보인다. 라는 얘기들을 듣게 되실 겁니다.